여러분, 민간 경제 연구 기관들이요. 예. 내년에 경제가 더 위험하다. 그것도 아주 최악의 성장률을 제시하는 그런 민간 경제 연구 기관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야, 저는 이런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 결국 말입니다. 경제가 진짜 나빠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국책연구기관도 아니고요. 민간경제연구기관이에요. 왜 제가 민간경제연구기관의 어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최하로 잡는 게 위험하냐 이 말을 드리나 하면요. 민간경제연구기관들은요. 기본적으로 실물에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1.8% 내놨어요. 사실 1.8%라는 수치는 굉장히 충격입니다. 얼마나 충격이냐.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 때가 아니고는 1%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환위기 때도 마이너스 5.1%였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플러스였습니다. 플러스 0.8%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위기 때 마이너스 0.7%고요. 아마 1.8%라는 수치는 그 세 가지, 근래에 들어서 그 세 가지 외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예요. 1.8%라는 것. 그런데 1.8%라는 것을 하나금융경제연구소에서 내놨다는 사실에 저는 더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금융이잖아요. 하나금융. 이게 내년에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금융 그룹 전체의 어떤 대출에 대한 전략, 채권을 어떻게 만들 것에 대한 전략, 경영 전략을 다 짜거든요. 만약에 이 지표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하나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날아갑니다. 그 정도로 이게 국책연구기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민간경제연구기관은요. 목 내놓고 이 성장률 발표합니다. 목 내놓고. 이게 정부의 눈치 보고 이렇게 발표했다가 만약에 그 성장률 발표가 틀리면 그야말로 야단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가 1.8%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이 내년에 더 크다. 이 말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실물 경제에서 이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대신정권은 더합니다. 대신정권은 내년 성장률이 1.6%로 잡았어요. 그동안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1.9%로 잡아서 처음으로 1%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신정권은 1.6%로 잡았다는 것은 여러분 내년에 경제를 자칫 잘못 운영하면 이게 0%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0%. 지금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이야기하는 OECD는 2.2%를 잡았었거든요. 한국은행도 2.1%예요. IMF 국제통화기금도 2%였고요. 그런데 1.6%까지 내려잡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지금 하나경제연구소에서 본 내년 전체적인 경제 전망은요 최악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는요 크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 갈등의 시대라고 제일 먼저 달았습니다. 갈등의 시대. 러시아하고 이게 서방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도 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갈라치기 전쟁이 본격화될 모양이에요. 이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말입니다. 이게 정권 퇴진 운동으로 점점 발전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게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를 더 악화시키고 자칫 잘못하면요. 정권 퇴진 운동하다가 경제가 망가지는 최악의 상황이 저는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굉장히 저는 심각한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내년 전체는요. 세계적으로도 갈등의 시대고요. 국내로 봐도 갈등의 시대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보는 게 상실의 시대인데 상실의 시대라는 게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채권 완전히 폭락, 주식시장 망가지고 부동산 시장 폭락하고 이게 이제 상실의 시대예요. 자산 가격이 다 떨어지니까. 게다가 옛날처럼 글로벌 협력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글로벌 분업화가 잘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원재료를 가지고 오면 대한민국이 부품을 만들어서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국제적 분업 이제 다 깨졌습니다. 이제는 다 깨졌어요. 그게 결국 시장에 이제는 불안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예, 시장의 불안으로. 예, 그게 결국은 말입니다. 시장 전체 위험으로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긴축의 시대입니다. 통화 긴축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잖아.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데 안 올릴 수가 없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올리고 있죠.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 올려요. 우리도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고요. 그 반대로 재정은 또 풀어요. 재정은 또 풀어요. 참 이게 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긴 하지만 예, 경제는 또 재정은 또 풉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올라갑니다. 예, 물가는 올라가요. 물가는 올라가고 또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면 여러분 고물가 고금리 시대 그냥 오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년의 시대는요 굉장히 예, 상황이 나쁘다. 물론 이런 이 세 가지 어떤 상황이 복합 작용을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 예, 지금 무역 적자가 계속 심화되잖아요. 이 심화는 앞으로 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소비의 어떤 최악. 예, 고금리가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태원 참사라는 게 또 예, 이게 시장에 실려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요. 이거요. 소비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세월호 때 말입니다. 세월호 때도 실제로 말입니다. 2014년 4월에서부터 7월까지 소매 판매액은요. 연간 증가율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그만큼 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소매 판매가. 여기에다가 기업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기업이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기업이 투자하기가 어려우면 결국 말입니다. 전체 2023년에는 올해보다 더 위험한 수출도 소비도 투자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위험의 어떤 상황 커지고 당연히 성장률은 둔화가 되겠죠. 당연히 성장률은 둔화될 겁니다. 그만큼 최악의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게 2023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마지막으로 하나금융연구소가 세 가지를 딱 내세우면서 결국 이것 때문에 내년 경제가 망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금융의 고변동성 위험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 고변동성이라는 건 여러분 심각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심각한 거라고. 고변동성이라는 게. 이게 통화가 긴축이 되면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고 지역 갈등도 부각이 되면서 말입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채권시장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이게 충격이죠. 게다가 당연히 성장률은 둔화가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그 타성에서 그냥 쭉 진행되는 느낌이거든요. 뭔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혁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게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저는 경제가 더 위험에 더 빠질 수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기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그만큼 위기가 현실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위기는 우리에 가까이 다가올 겁니다. 이게 소비까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진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최악의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지금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국책연구기관의 경제 전망도 나쁜데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의 경제 전망이 더 나쁘다는 것. 이것은요. 내년에도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하는 분노의 매수의 시점은 언제일까? 올해는 아니라고 지금 보이는 거죠.
올해는 아니다. 물론 올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11월, 12월이 굉장히 저는 위험하게 보거든요. 11월, 12월이 전체적인 어떤 지표로 봤을 때는 올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는 미국이 떨어진다고 우리도 떨어진다. 미국이 침체가 되면 우리도 그냥 침체한다. 이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미국이 떨어지면요. 우리는 깨지는 거고요. 미국이 침체를 하면요. 우리는 위기를 겪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해야지 시장의 어떤 대응이 충분하다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게 11월 12월 연말에도 불안 채권시장의 불안 주식시장의 불안 여기에다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 한꺼번에 덮칠까 사실은 두렵습니다. 어쨌든 위기는 위기가 온다고 이야기하니까 대비책 마련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은 현금을 쌓는 것이 최선이다. 이 말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현금을 쌓아라 했을 때 진짜 많은 분들이 현금을 쌓으셨더라고요. 그래 지금은요 저한테 전화해서 고맙다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그 현금이 이자를 많이 주기도 하고요. 또 이자를 많이 주니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기회가. 지금은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정관진 TV에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